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거주 지역 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서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부자들은 세제 혜택과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막판 준비가 한창인데 최혜진 기자가 준비 상황 등을 짚어봤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8도 곳곳에 기부를 하면 혜택을 준다는 고향사랑 기부제 노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줍니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은 답례품 공급업체 141곳, 광주는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제도 시행이 임박했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아직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10명 중 한두 명만 아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광역시다 보니까 지역 특산품이 전라남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선정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특산품을 최대 이렇게 선정하려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지자체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기준으로 추정한 기부 금액이 1년에 4,1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광주는 3%인 125억 원, 전남은 13%인 537억 원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답례품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답례품을 더 개발을 해야 하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면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방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상황을 김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이들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9곳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이 2곳은 10% 턱걸이 수준. 한마디로 참 어렵습니다. 이 열악함이 전남의 일선 시군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남의 군단위 지역 인구수는 몇만 명에 불과합니다. 답례품으로 선정할 만한 업체나 품목도 열악하지만 광역단체나 인구가 수십만 명의 지자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남 일선 시군들이 아주 특별한 답례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조선시대 목사관저에서의 숙박 체험권을, 장성구는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을, 고흥구는 출향민을 정면으로 겨냥한 벌초 대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실제 고향 납세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에서는 인구 2만 명에 불과한 홋카이도 몬베츠시에 한 해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 원이 몰렸는데 이유는 유빙 관광이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유빙 보호라는 캠페인으로까지 연계해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찾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온난화 때문에 점점 유병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써달라고 기부를 합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구례구는 현재 전남에서 유일하게 기부자와 함께 할 사용처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도시하고는. 답례품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민간 협력을 해서 그걸 터치를 해서 기부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전남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답례품 개발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에게 지역 변화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안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